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캄보디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서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소식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납치, 감금, 고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타임라인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님, 더군다나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시신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해서 숨졌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무려 2달 동안 캄보디아 현지 냉동고에 시신이 그대로 있고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경북 예천 출신 22살 대학생인데요. 지난 7월에 가족들한테 여름방학에 외국에 취업박람회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출국한 뒤에 연락이 2절이 됐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조선족 말투를 쓴 한 남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현지에서 사고를 쳐서 감금이 됐다.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5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가족들이 즉시 이 주 캄보디아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며칠 뒤에 이 납치 협박범의 연락마저 2절이 됐고 이후에 결국에 이 피해자 남성이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의 범죄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네. 끔찍한 것은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심장 마비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추가로 들어온 소식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가게 된 계기가 한 국내 조직원한테 유인을 당해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조직원이 붙잡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인책 역할을 한 조직원 한 명이 지금 체포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를 쫓다가 확인을 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요. 국내에서 피해자한테 처음 접근을 해서 현지에 가면은 나의 동료들이 이 국내 통장을 굉장히 비싼 값에 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국을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속아서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것인데 일단 확보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출국 경위나 납치 경위 그리고 금품 갈취나 협박 경위 그리고 현지에 얼마나 많은 조직원들이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조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들을 일망타진을 해야지 이 문제가 뿌리가 뽑힐 텐데 문제는 공범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 추적을 피해가면서 연락을 하고 있어서 추적이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요. 단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범죄 조직이 노린 건 돈 그리고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도시로 유명한 시아누크빌이란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시죠. 가장 평균적인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한국에서 취업 사기를 당해서 오는 경우예요. 여기 오면은 이제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8,000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수익으로 유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돈은 벌 수 없고 단지 안에 가다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먹이고 재워가면서 한국으로 이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사업을 벌이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이제 밤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두드러 맞고 심지어 전기 고문도 당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설명만 들어도 너무 끔찍한데요. 20, 30대 청년들 꿰내서 캄보디아로 유인을 하고 현지에 도착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이런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들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저기에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안 좋은 건데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감금해서 폭행하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뭐 보이스피싱도 하고 통장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기도 하고 이런 방식인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너 나가려면 여권 줄 테니까 네 친구 한 명 데려와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친구를 또 꿰어서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다고 또 데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숫자는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 빚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한국 분이 접근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빚을 지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명 데려오면 한국에서 누군가 데려오면 내가 거기서 빚을 뭐 5,000불을 깎아주겠다, 10,000불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유인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친구나 지인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그러니까 20, 30대들은 요즘 이제 취업
지켜봐야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또 잘 아는 지인이 초청하니까 믿고 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공항에 도착하면 이름표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럼 봉고차에 보통 이제 제가 봉고차로 표현하는 건 이제 뭐 구인승 이런 승합차. 예. 승합차에 태우자마자 폭행하고 감금을 시작하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어떤 점조직처럼 운영을 하면서 한 사람을 데려와서 감금하고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유인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목소리를 들어본 선교사에 따르면요. 자신이 올해 구한 한국인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감금된 한국 청년들을 직접 돕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매주 구하고 있죠, 매주. 어떨 때는 한 주에 3탕도 뛰고 2건도 뛰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도 받았고 구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또 그 한 친구 또 살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살고 싶다고. 거의 5년 가까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작년에 제가 한 40명 구했는데 벌써 올해 지금 연말도 안 됐는데 50명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정말 구조 요청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피해자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는 한 피해자의 가족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았는데요. 자, 그 가족은 아들이 잘못될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대사관에서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고 돕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피해자와 가족들 입장에선 정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가족이 납치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이 현지 대사관 아닙니까? 그렇죠. 현지 대사관에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현지 경찰과 협조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현지 대사관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대학생 아버지와 가족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일단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협박법 전화를 받고 신고를 하고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현지 경찰에서는 돈을 보내면 안 된다라고까지만 안내를 해줬고 대사관에서는 위치를 알아서 직접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캄보디아에 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협박범이 감금했다. 전화가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현지 대사관에 좀 부탁을 해서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을 좀 지켜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현지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최선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주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데 대사 임명부터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부의 관련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동남아에서 납치를 당할 뻔했던 경험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행 갔다가 밤 11시 도착이라서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18년도죠.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제 관사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길을 아니까 가운데 산길로 들어가더라고요. 공터에다가 차를 세우더니 이만한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뭘 사인을 하래. 이 친구가 나를 모르는 거나 생각을 하고 그 보니까 뭐 공터 안에 한 10명 정도 뭐 이렇게 우리 때가 앉아 있어요. 기지를 발휘해서 제 아이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내를 알고 있는 선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문을 열었죠. 전부 다 미스터 박, 뭐 박항서하고 내가 이 살았구나.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박항서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범죄를 피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범죄 조직 입장에서도 얼굴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현지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사람을 동남아에서 굉장히 박항서 감독의 존재는 그야말로 대단하니까요. 그런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가 혹시나 자기들한테 폐를 입을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해서 이렇게 놓아준 경우라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일반인들
한국인들에게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저 일화를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납치, 감금 피해,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신종수법까지 등장을 해서 뭐 같이 여행 갈 사람 모집한다, 아니면 거기에 서류를 좀 전달해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우리 그러니까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해야겠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지금 주한 캄보디아 대사 있잖아요. 이걸 초치를 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초치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경찰, 물론 우리 대사관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잘못된 거죠. 허주현 변호사 말처럼 대사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 사람들 정말 징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캄보디아 정부가 도움을 줘야 돼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가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항의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스캠도 많아요. 온라인 스캠이라고 해서 사람들 꼬여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데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수사 인력이 동원이 돼서 이런 범죄 조직들 좀 소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소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가 어제 오후 9시부로 기존 여행 경보 2단계였거든요. 여행 자제였는데 이걸 2.5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네.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캄보디아 내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하게 되면 지역 방문을 계획할 경우에 긴급 용무가 아닌 이상 방문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현지 한인들에 따르면 제발 오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